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Chapter 12 형용사 편 들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명사 들어오면서 쌤 잠깐 가볍게 조크 같이 이야기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하산을 준비하면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쌤은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형용사하고 비교 그리고 접속사, 관계사 4개 챕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아마 한 80% 이상은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좀 정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생각도 가지면서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새로운 내용들도 나오긴 하겠죠. 그죠? 자, 형용사. 자, 형용사. 사실 형용사 이 녀석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기보다도 조금 귀찮다 그럴까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로직으로 쫙 펼쳐지는 것보다는 그냥 좀 외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조금 좀 어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형용사도 이제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죠, 그죠?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성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식어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였습니까? 부사였죠, 그죠? 부사와 비교해 보면 형용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이 교재에 강의 교재에 그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분류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별로 쌤이 그다지 그 비중을 두는 그런 파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새로 정리를 해보면요. 형용사는 일단 첫 번째가 명사를 수식하죠, 그죠?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역시 이 명사와 관련해서 명사의 성질에 따라서 수식하는 녀석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명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였습니까? 수와 양으로 분리되었죠, 그죠? 그래서 수는 개체를 표현하고 양은 전체를 표현한다, 쉽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시 이 수, 즉 개체인 수를 수식하는 녀석과 전체인 양을 수식하는 녀석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many, 그죠? 그리고 여기 much 이렇게 되겠죠. 수를 표현할 때는 many, 양을 표현할 때는 much. 이거는 영어 딱 처음 시작할 때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few와 또 뭐가 있습니까? little 있죠, 그죠? little.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또 용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a great number of 이렇게 하죠, 그죠? 수를 표시할 때, 수식할 때 이렇게 number 쓰는데 이게 양쪽으로 내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a great deal of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great number of 이게 great many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비해서 구분하기에 가장 명확한 어떤 표현들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a lot of가 있고 그리고 lots of가 있죠, 그죠? a lot of는 수에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lots of는 lots of가 되어 있네. lots of는 수와 양에 다 쓰인다. 이런 거 시시콜콜한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귀찮은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명사 수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형용사의 기능은 수와 양을 갖다가 구분해서 명확하게 수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수식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순서가 있겠죠, 그죠? 즉 하나의 명사를 여러 개의 어떤 수식어, 형용사들이 수식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수식을 하느냐라는 문제이죠. 그죠? 그리고 이 순서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순서에
명사가 있으면은, 이건 한꺼번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 앞에 A1, A2, A3 이런 식으로 길게 수식이 될 때, 여러 개의 형용사가 이렇게 겹쳐서 수식되는 경우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가 있을 때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앞에서 수식하는 것을 갖다가, 전담하는, 그죠? 소위 말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이것도 결국은 순수고 위치니까요. 그죠? 위치. 그 다음에는 명사가 있으면은 뒤에서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하는. 달리 이야기하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명사 수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와 양으로 구분되어서 형용사 갈린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형용사의 순서인데 그 범위에 다시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의 문법 사항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부사와 형용사를 다 뭉뚱그려서 뭡니까? 이게 비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법 사항과 연결이 되죠. 그죠? 근데 이 비교는 형용사 파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독자적인 한 파트로 쌤이 다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관련한 문법적 내용이나 기능을 개괄해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랬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외울 것도 많고 좀 많이 복잡하죠. 여기는 이미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만은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정법 법에 있어 가지고의 뭐 가능성을 갖다가 핵심 개념으로 한다든지, 시제문법에서는 뭐 기준 시점이 핵심 어떤 개념이다 요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명료하게 딱 한 덩어리로 정리할 만한 어떤 그 핵심적인 개념이나 로직이 좀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성질에 따른 다수의 어떤 규칙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타이틀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니까 머리가 좀 아프죠? 한정용법 형용사,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서술용법 형용사 막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어휘의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쓰이느냐라는 것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영어 발달사를 쫙 훑어보면은 뭐 어딘가 단서가 있겠죠. 그죠? 단서가 있겠죠. 근데 쌤은 사실 그까지 역량이 못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쌤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형태적으로 뭔가 공통된 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좀 어떤 단서를 잡아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가 숙지하고 암기하고 숙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쭉 한정용법 형용사들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wouldn't,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elder, 요건 이제 older하고 비교하는 이야기죠. older는 서술적으로 쓰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ormer, 그죠? 또 er이 붙죠. 여기도 lawyer 이렇게 붙죠. 그래 보면 inner 이렇게 붙죠, 그죠? 여기 또 after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여기 보면 low에, 그죠? low라는 뭐 어근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er 이래 붙고, 여기도 in이라는 데서 여기 단문 플러스 잠 느낌이니까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기도 나오죠. upper, 그죠? up에다가 붙고 out에다가 또 붙고, 이런 걸 보면 조금 단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아주 대표적인 게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이겁니다. drunken하고 drunken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 한정용법 형용사를 묻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이 녀석들을 더 많이 묻죠. 그죠? 실제로 여기까지 한정용법 형용사까지 막 같이 이렇게 물어오면은 그건 조금 시험으로서 조금
과하지 않나. 물론 뭐 학교 내신에 쓰는 얼마든지 쌤들이 문제를 만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도 살짝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서술적으로 쓰이거든요. 즉, 서술적으로 쓰인다라는 것은 after verb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동사 뒤에 오는 거다. 그러면 동사 뒤에 온다라는 것은 주로 비동사나 불완전 자동사가 주로 온다 이래 됩니다. 물론 이게 목적 보호로도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사 다음에 온다. 반드시 이렇게 획일적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he was drunk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비동사 다음에 서술적 용법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서술적 용법을 갖다 정의를 할 때 원서 사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한정적 용법 이 녀석은 뭐라고 하느냐면 before known 이렇게 합니다. 즉 명사 앞에 온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a drunken man 이래 되죠. 그죠? 이랬을 때 우리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취했다. 우리말 가지고도 충분히 좀 단서를 갖다가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형법 형용사들이 쓰이는 이게 보면 he was drunk 했을 때 탁 끊는 듯한 어감이죠. 그죠? 취했다 했습니다. 근데 취한 할 때는 drunken 우리말도 뭔가 니은 받침이 싹 들어가면서 형용사 그죠? 수식하는 의미로 딱 만들죠. 그죠? 그래서 쌤은 이제 처음 영어 공부할 때, 이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서술용법은 주로 앞에 철자 어가 많이 붙죠. 그죠? 그래서 asleep 하면은 자고 있는, sleeping이 뭐 이렇게 한정으로 쓰일 경우, 요거는 비동사 다음에, 그죠? 혹은 뭐, fall, aslee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술용법은 이렇게 주로 앞에 근데 이게 아마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접두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한정용법으로 가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한정용법의 형용사들을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뭔가가 뒤에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거는 이제 이 틀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었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이 틀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그죠? He was drunk. 뭔가 딱 단정적으로 딱 끊는 의미인 반면 여기는 뭔가 취했다라는 이 의미에서 다시 취했던 하고 한 번 더 뭔가 다른 어떤 요소를 부가하면서 그죠? 수식하는 이런 어감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wouldn't 뭐 이렇게 여기 나오죠. wouldn't 그죠? 이 later, former 나오니까 later 요거는 old하고 비교를 해라. 순서를 나타낼 때는 한정적으로만 쓰인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he is older than I by 3 years 이렇게 할 때는 old 서술적으로 쓰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former 다음에 later 그죠? lawyer, upper 다음에 inner, outer 다음에 이제 after 요거는 사실 좀 강조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조하는 녀석을 끌다가 보니까 앞에서 이 녀석을 끌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쌤은 그냥 이해를 하고 외웠습니다. at the most 역시 강조를 하니까 끌고 나온다 이래 되는 거죠. 물론 뭐 비교급 최상급이 보호로 그죠? 뭐 greatest 이렇게 다 쓰이죠, 그죠? 쓰이는데 어쨌든 at most 따위는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이제 mere 나오는 것도 아니 이래 되죠. run live는 alive와 비교하죠, 그죠? live broadcast 하면은 뭡니까? 생방송 이래 되죠. living broadcast 살아있는 방송이 아니고요. live broadcast고 비교하는 건 뒤에 나온 alive죠. 지금 아마 뒤에 비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allow는
한정적인데 lonely 뭐 이렇게 오면 또 좀 서술적으로 쓰이고. 자, 아무튼 선생님이 뭐 사전 찾아가면서 예문을 다 좀 발췌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챙기고요. 뭐 하나 하면 wooden smil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볼까요? 어떤 느낌입니까? 나무로 만든, 그죠? 웃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무같이 딱딱한 웃습니다 하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뭐 awkward 이런 느낌, 좀 어색하게 웃는 겁니다. 웃는데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 굳어가지고 웃는 모습. 그걸 갖다 wooden smile 합니다. 그래서 wooden smile하고 이 표현을 하나 외워두면 이 녀석은 그냥 해결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inner skull 같은 거, 다음에 이게 lower lip 혹은 upper lip,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기 바랍니다. live broadcast 이렇게 라이브야 뭐 요즘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그죠? 자, 뭐 전체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다음 서술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술용법 형용사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일반적으로 동사 다음에 온다 이래 돼 있죠, 그죠? 동사 다음에. 그래 보면 여기 서술적으로 비동사 다음에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비동사 다음에 왔고, 그죠? 여기도 불완전자동사 다음에 왔고, 여기도 비동사 다음에 왔고, 그죠? 다 그렇죠. 이게 불완전자동사 다음에 왔고, 여기도 불완전자동사 다음에 왔고, 여기도 비동사 다음에 왔고, 다 동사 다음에 온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먼저 사전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Doctors kept him alive 그리고 keep me awake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 예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I found him alive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가 전혀 없죠. 근데 쌤 이런 설명을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어쨌든 강하게 논리 흐름상 일단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해보면은 뭐 that 안 써도 되겠죠. I found he was alive, 그죠? was alive 이 의미를 절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시킨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런 비동사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형식 구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목적 보호 관계가 주어와 주격 보호의 어떤 관계로 소위 말하는 넥서스 구조를 이룬다 그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 he was alive고 요거는 I am awake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에 대부분 어가 붙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들을 그냥 외우는 정도, 그 정도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learn은 앞에 alone 있었죠, 그죠? alone, alone은 앞에 learn 있었죠, 그죠? learn은 한정인데 alone은 서술적이다 이래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waking 가면은 보통 이래 쓰는데 이 wake 깨우다에 어가 오면은 깨우는 또 앞에 한번 했었죠, 그죠? sleep 했죠, 그죠? 이렇게 동사 앞에 a가 붙거나 아니면은 어떤 한정적 기능을 하는 형용사 앞에 a가 붙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tent. content도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요건 이제 ed가 붙으면 이게 한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what도 서술적으로 쓰이는데 what 한정적으로 쓰이면 또 what로 쓰입니다. 이제 그렇게 구분해라는 거고요. 근데 하나 유의할 거는 이거 이제 what the of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what the of라는 표현은 suitable입니다. suitable 적절하다, 적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예를 들면 a party worthy of billionaire 이래 볼까요? 억만장자 billionair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만장자의 가치가 있는 파티 이런 의미입니까? 즉 suitable 뭔가 적절하다,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백만장자에게 어울리는 어떤 화려한 파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게 가치가 어쨌든 서로 비슷하다, 엇비슷하다
이 파티가 억만장자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값어치를 가지는 혹은 규모의 파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은 결국 기본 의미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술용법과 한적용법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몇 개 예문을 갖다가 추가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밑에 나온 거 안 했네요. 뭔가 허전하다 했습니다. fond도 보면 우리가 be fond of라 그러죠.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하다. 그죠? 서술적으로만 주로 쓰이는데 이것도 뒤에 가보면은 또 한정적으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귀찮습니다. 억수로. 그래서 나오면은 여기 뭐 liable, 뭐 하기 쉽다, bound, 뭐 얽혀있다, 뭐 건강하다. 그죠? 이건 반대 일이겠죠. 그죠? want. 이거는 뭐 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살짝 성향을 나타내는 will에서 뭔가 이렇게 건너온 단어다라고 이해하면은 단어 뜻을 쉽게 배우겠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비교해라고 쌤이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딱 그 중심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she was very fond 해서, 그죠? 서술적으로 주로 쓰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한정적으로 또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we said a fond farewell입니다. 어떤 작별이겠습니까? 굉장히 서로 막 좋아하는 작별이죠. 그죠? 근데 헤어지는 걸 좋아하면서 헤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매우 좋아하는 감정을 갖다가 내보이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뭐 즐거우면서도 아쉬움이 더한 어떤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런 어떤 작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렇게 fond farewell이라고 쓴다 이랬습니다. 물론 또 다른 또 한정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건 아마 뒤에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revious city council was on, 그래서 이게 뭐만 성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as to overspend, 뭔가 예산을 갖다가 굉장히 낭비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 전 시의회는 이래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한정용법으로 쓸 때는 ed가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en이 딱 붙죠. 그죠? 여기도 ed가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던 취했다, 취한, 그죠? 술 취했다, 술에 취한. 그래서 뭔가 한정용법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첨가시켜주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자, 보면 he replied sharply and without his wanted. 의뢰 그러듯, 그죠? 의뢰, 본래 평소에 하던 어떤 그런 예의 범절 없이 이러니까 평소에 어떤 그가 보여주던 예절과는 다르게 아주 날카롭게 대답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got completely drunk. 뭔가 딱 취했어 하고 딱 끊는 느낌이죠. 그죠? At my sister's wedding. 누이의 결혼식에서 흠뻑 취했다, 대취했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이제 한정으로 쓰이는 경우 보면은 just before the midnight. 자, 자정이 임박하자 the square filled up with, 누구로 가득 채워졌어. 광장이 술에 취한 이런 뜻이죠. 그냥 술 취했다 이거. 술에 취한 revelers. revelers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일단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술을 좋아해서 혼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술을 좋아하는데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가지고 밤늦게 거의 밤새우면서 술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막 이래 밤을 좀 이렇게 올라이트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가 딱 오죠. 그죠? 자, 자정이 딱 임박하자 광장은 뭐야 이런 술 취한 리벨러드로 가득 채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족하다 할 때 they were all content. 그들 모두 만족했어. 딱 끊는 느낌이에요. drunk가 마찬가지로. 그리고 with the result. 그 결과에 만족했다. 근데 이건 만족해 하는, 그죠? 한정할 때 뭔가 만족해 하는 덧붙여가지고 smile 이렇게 하죠. 뭐 소위 말하는 동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녀는 아주 만족해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이래 되죠.
위에는 그래도 모두 만족했어. 그 결과에. 술 취했어. 술에 취한 이래가지고. 그죠? 이거는 뭐 성향이 있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향인 이런 뉘앙스. 한정을 할 때 뭔가 덧붙여주는 느낌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은 다시 돌아가면 전부 몽땅 그냥 외워버리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한정, 서술용법에 따른 의미의 차이 보겠습니다. 쌤이 앞에 좀 길게 이야기한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는 많이 높죠, 그죠? 특히 내신 학교 내신 시험 같으면은 뭐 그냥 문제 내기도 편하고 하니까 아마 이게 좀 쉬운 어떤 어휘 문제로는 일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쪽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서술용법부터 보고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뭐 drunk, 취했다, 그죠? drunken, 술에 취한. 또 content, 만족해 했다, contented 하니까 뭔가 만족해 하는,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그죠? 서술에서 한정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때 critically는 very, extremely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몸이 아프다 이 말이죠. 이게 반대되는 서술적 용법으로 well 있죠, 그죠?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럼 뭐가 아프다라고 하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 나쁘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한정적으로 가면은 뭔가 나쁜 효과 하니까 이거는 부작용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it's too late, 늦었다라는 의미죠, 그죠?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시간적으로 늦었다라는 건데, 늦었다라는 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미 정해진 시간을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지각했다, 늦었다라는 것은 딱 정해진 시간을 지나가 버렸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런 좀 의미를 갖다가 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이 세상을 지나간, 떠난 이런 의미에서 그죠? 돌아가신 이런 의미로, 고인의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present는 참석하다라는 의미니까, 그죠? 참석하다라는 의미인데, 참석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공간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정적 의미로 가면은 현재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쌤이 어쨌든 강의의 틀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도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I feel certain, 확실하다라고. 뭔가 확실하다라는 게 정해졌다 이런 말이죠, 그죠? 변함없다, 부동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한정으로 오면은 뭔가 특정되었다 이런 의미. 특정되었다. 그래서 특정한 이런 말이죠. 요 표현을 하나만 해석을 해볼까요? 보다도 절대 비교니까 뭔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계층의 사람들은 뭐 하는 성향이 있느냐 하면 more to use certain drugs, 뭔가 특정한 약을 갖다가 더 많이 사용하는, 복용하는 성향이 있다 이래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형용사, 한정사, 어순이죠, 그죠? 근데 어순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명사가 있으면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와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있죠, 그죠? 그죠? 근데 후치 수식은 일반적으로 이게 첫 번째는 뭡니까? 앞에서 봤듯이 서술적인 기능을 갖다가 서술적 수식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을 테고요, 그죠? 두 번째는 이게 길어진다, 길다. 뭔가 부사구라든지 다른 어떤 요소를 갖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길어질 때는 영어의 일반적인 어떤 어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내용, 다소 복잡한 내용, 때로는 그것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후치수식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전치수식 때는 A1, A2, 뭐 A3 이렇게 여러 개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때 어떤 순서를 갖다가 취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사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형용사가 겹쳐가지고 명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이런 표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예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보통 하죠. 그죠? 여기까지 보통 하는데, 뭐, they belong to my uncle.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면요. 지금 나오는 those two large old stone 뭐, houses 하는 거는, 뭐, 거의 국내 참고서에서 이 형용사 여순을 갖다가 설명할 때는 대부분 다 채택하는 표현일 겁니다. 아마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 쌤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본고사 시절에는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점수를 안 주기 위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쌤이 한번 이야기했죠. 본고사가 뭐 수학은 더더욱 그렇지만 영어가 70대만 딱 올라가면 그건 탑 클래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만큼 시시콜콜한 걸 다 물었습니다. 쌤은 사실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외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참고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시, 요거는 수량, 그 다음에 요거는 대소, 이거는 신구, old, new, 다음에 이거는 재료 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외웁니다. 대부분의 보통 학생들은 지수 대신제 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외웁니다. 근데 쌤은 이걸 안 외웁니다. 안 외우고 뭘 외웠다?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다른데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5가지죠. 그죠? 하나, 둘, 셋, 여기 또 하나 있지만 넷, 5 이래 되죠. 형용사가 최대 아무리 뭐 복잡하게 앞에서 많은 다수의 형용사가 수식을 한데도 5개 이상 넘어가는 그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해놨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뭐 많아봤자 한 4개, 뭐 3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구사되는 어떤 표현들을 보면요. 근데 이건 나름대로 의의는 있습니다. 의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걸 여기보다는 이 문장 하나를 갖다가 이 표현 여기까지만 통째로 그냥 딱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외우고 지금 이제 쌤이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잘 체화만 하면은 이와 관련한 형용사 어순을 묻는 문제는 그 외에 이 성질에서 벗어나는 이 서수는 없죠. 그죠? 또 서수도 있을 테고 벗어나는 형용사들, 성질을 가지는 형용사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쌤이 설명한 로직에 딱딱딱 맞춰 보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야 이거는 좀 그래 하는 것들 한 2-3 표현만 같이 딱 외워두면은 이 문법은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제 이런 어순을 취하느냐? 지시, 수량, 대소, 신구, 재료 이런 어순을 취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요. 우리 앞에서 주어, 그죠? 그리고 동사 있었죠, 그죠? 그리고 타동사 하면 목적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들이 주르륵 이어져 나왔죠, 그죠? 나왔을 때 이 부사들의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동사, 동사의 행위를 갖다가 보다 더 본질적으로 수식하는 부사가 가장 앞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수식해주는 행태가 나오고, 그죠? 이 행태를 표현하는 부사들 가운데서도 또 우선순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소, 공간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이렇게 나왔죠. 이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행태가 장소보다는 가깝고, 장소는 시간보다 훨씬 가까운 긴밀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명사가 딱 나왔어요. 명사가 딱 나왔으면은 이 명사를 수식하는 A1, A2, A3 마치 고등학교 때 순열 조합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왔을 때요. 제일 가까이 있는 녀석이 보다 더 본질적이다. 본질, 내용이다 이 말이죠. 즉 본질적이고 내용은 이 수식하는 명사의 본질과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가장 가까이 오는 거고
제일 멀리 있는 녀석은 형식이고 외형이다 이 말이에요. 외형. 외형이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막연한 어떤 수식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those 이렇게. 저기 뭐? 두리번. 아주 막연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어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추상적인 내용, 의미에서 구체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거. 즉, 추상과 구체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이걸 딱 가지고. 어쨌든 지금 수식하는 형용사들은 몽땅 다 이 houses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쫙 나열이 되어 있죠. 그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those 했습니다. 쌤하고 같이 이제 뭐 길을 가다가 those 저기 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리번 하겠죠. 실체라고는 안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막연한 추상적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한 범위죠. 이거는 뭡니까? 부사로 가면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그죠?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to 하고 딱 가는 순간에 이제 뭔가 실체를 향해서 다가가는 느낌이 들죠. 그죠? 막연한 공간에서 뭔가 구체적인 실체를 향해서 여러분들 시선은 쫓아갈 겁니다. 가면서 2개짜리가 어딨지? 2개짜리로 딱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라지로 딱 오는 순간에 바로 그 사물의 외형으로 딱 접근하죠. 2개짜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2개. 그거는 개수일 뿐이지 외형이 아니죠. 그러다 라지로 딱 오는 순간에 이제 큰 것. 뭔가 2개짜리 큰 것이라고 좁아지죠. 그죠? 그러면서 외형으로 왔다가 올드 할 때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점점 내용으로 가죠. 그죠? 내용. 이거는 외형. 즉,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키가 큰 사람. 자,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 어느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겁니까? 올드라 하면은 겉으로, 라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죠? 외형이죠. 올드라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안도 어떻게 됐습니까? 낡았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쌤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본질적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톤이 오면은 이 자체가 집을 구성하는 본질적 재질입니다. 재질. 즉, 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이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을 갖다가 표현하는, 혹은 성질을 표현하는 것들이 가까이 간다 이거죠. 즉, 외형적인 것은 멀리 간다. 부사의 수식과 하등 다를 바 없죠. 그죠? 결국은 긴밀 관계다라는. 긴밀한, 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수식어가 가까이 간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뭐 보면은 우리 주소할 때 대한민국 부산 하면은 시, 구, 그죠? 동, 번지,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을 다들 수식하는 겁니다. 이럴 때 보면은 이 명사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녀석이 그죠? 가장 구체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가까이 오죠. 가장 먼 거고요. 국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 전체주의적인 어떤 인식이죠. 단체주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낸 거고, 쟤들은 개인주의니까 이름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뭐 저거 쓰면 번지, 뭐 가, 그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 뭐 주 하고 USA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결국 똑같죠. 그죠? 이거는 우리는 전치 수식이고 얘들은 후치 수식을 하는 것 뿐이지 긴밀 관계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fine이라는 거 하나 이어보자라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이러한 단순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만 이런 순서가 정해지느냐? 아니다 그거죠. 우리 앞에서 명사의 단수 복수 역시 화자의 어떤 인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화자가 뭔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치라는 것 자체도 살펴보면 역시 긴밀성의 원칙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럼 fine을 갖다가 여기 일반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 여기는 막연한 외형이고 여기는 보다 더
깊은 성질이죠. 그죠? 근데 fine하고 old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old보다는 fine이 좀 외형적 요소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죠? 뭔가 멋지다니까 뭔가 겉으로 드러난 쪽에 더 가까운 거고, old 하면 낡았다 하면 좀 안쪽, 그죠? 내용 쪽으로 가깝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두 개의 큰, 두 채의 큰 낡은 돌로, 오래된 돌로 만든 훌륭한 집, 이렇게 할 때는 여기 들어간 어순이 일반적일 거다라는 이야기. 근데 fine이 살짝 일로 옮겨왔어요. old 뒤로 왔어요. 이럴 때는 이 fine이 수식하는 건 뭐가 되겠어? 이 stone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 그때는 위에는 그냥 돌로 만든 저 두 채의 멋진 집 이래 가는데, 여기는 저 멋진 돌로 만든 두 채의 집,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 형용사를 갖다가 나이라는 것은 내 이것 좀 알고 있다라고 과시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것 같으면은 이 앞에 나오는 형용사로 수식하는 이 내용을 어쨌든 좀 더 명료하게 후치 수식을 이용하든지, 그죠? 어떤 다른 부가어들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앞에다 쫙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전후, 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든지 전후를 좀 균형 있게 이렇게 글을 딱 쓰는 게 그게 보다 더 훌륭한 글일 테고, 이건 어쨌든 이런 원리를 갖다가 탐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됐죠? 상당히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역시 긴밀과 강조의 원칙에 따른 그새 지나지 않더라. 그죠? 그 명사를 갖다가 수식하는 형용사가 보다 더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가 가까이 가고, 외형이나 혹은 막연한 추상적인 수식을 하는 형용사들은 저 멀리 가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어순이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는 전치 수식이다 이래 됐는데, 이제 후치 수식을 하는 표현들의 어떤 용례입니다. 뭐 별 어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she's a lady 하고 위에는 very beautiful 하고 하나의 어떤 형용사가 딱 수식을 하니까 뭐 전치 수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beautiful, smart and rich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으면은 상당히 좀 길어지죠. 그죠? Jane is a beautiful, smart and rich lady.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없지만은 이 내용들을 보다 더 뒤로 빼면서 후치 수식을 통해서 보다 더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어떤 목적, 의도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뉴스를 갖다가 수식을 하는데 뭔가 다른 요소들을 동반해 가지고 굉장히 길어졌죠. 그죠? 이걸 갖다 여기 사이에 연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It was too good to be true news. 그죠? 그러니까 그건 뉴스다 하고 이걸 갖다가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뒤로 뺐다. 또 달리 이해하면 너무 좀 길어져서 뒤로 뺐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ll those 우리 앞에 지시대명사에서 했죠. 불특정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복수형이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present at a party 이래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who 어떻게 되겠습니까? were 하니까 관계대명사, 후치수식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후치수식 present는 동사 다음에 온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 이랬죠. 아무튼 뭔가 부가적인 어떤 내용을 달고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뒤로 뺀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마찬가지죠. the task 하고 지금 given 나와 있죠. 그죠? given to the students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형용사고 이때는 뭐겠습니까? 이때는 분사, 과거 분사 형식으로 쓰였다 이래 되죠. 자, 됐죠? 뭐 해석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귀찮은 녀석들이 나오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띵띵띵이 나오면은 다 어디 간다? 뒤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식한다 이랬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all, every 뒤에 또 나옵니까? 하고 뭐 최상급이 수식하는 경우 명사 뒤에서 이렇게 보통 수식한다. 그죠? 여기 all, every means 하고 available to achieve this end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가 available 하나가 독자적으로 means를 수식한다기보다는 to achieve this end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전체가 수식한다고 보면 길에서 뒤로 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ll, every means available to achieve this.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유용한 모든 수단을 갖다가 그들은 사용할 거다 이래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available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사실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참고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래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경우만 강조를 하죠. 그죠? 이 차이는 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차이를 모른다 해가지고 뭐 영어가 뭐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all available means 하고 to achieve this end로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all means available to achieve this end로 하든지 문맥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길기 때문에 뺐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nothing을 보면 이게 nothing이죠. 그죠? 이게 강하게 결합이 돼갖고 한 단어로 묶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no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강조의 의미를 가지죠. 강조하는 녀석은 가능하면 이 녀석을 당겨준다 그랬죠. 너무 세게 당겨버리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합쳐져 버린 겁니다. nothing 같은 경우, everything 이렇게, anything 이런 경우. 그러면 이 사이에 너무나 긴밀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뭔가가 수식하는 녀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뒤에 나가가지고 후치 수식으로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긴밀과 강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all과 every도 강조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vailable이 이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뒤로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길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뒤로 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만으로는 available이 여기 있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것도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거니까 something도 나도 thing가의 이론인데 나도 좀 끼워줘, 그죠? 어떤 녀석은 다 thing 하고 뒤에서 탁 때리는데 something 혼자만 앞에서 때리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떤 외형적 통일성을 위해 가지고 전부 다 something 이렇게 오면은 thing으로 끝나는 혹은 뭡니까? everyone 이런 등등 그죠? 꼭 thing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thing은 사물을 나타내 그리고 one은 사람을 나타내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There's quite a show for all, everyone concerned. 이제 여기 나오는 concerned나 involved 이런 것들은 좀 습관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all, everyone, who, are 되겠죠, 그죠? all이면 are고 everyone이면 is로 써야 되겠죠, 그죠? concerned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미 될 수도 있고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in의 의미가 올 수도 있고 with의 의미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뭔가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 이래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다수의 요소들이 결합해 가지고 수식할 때는 어쨌든 뒤로 빠진다 이거죠.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으면은 우리가 이런 영문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 요거는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They had no idea which was입니까? which is입니까? 역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O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구로 후치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전부 다 후치수식과 관련된 문법적 사항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결합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강조를 나타내는 이런 수식들이 왔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이 좀 보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의미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중간에 끼울 때는 다른 의도가 있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자, 앞에서는 all, every, no, 이런 등등 강한 수식의, 수식을 하는 강한 의미의 어떤 수식어의 경우를 보았고요. 여기는 지금 최상급이죠. 최상급. 최상급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강하게 제한하는 거죠.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갖다가 강력하게 제한하는 결과 둘 사이의 긴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가 탁 끊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들. 최악의 결과인데 그게 which 우리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까요? which are imaginable. 그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이 which are imaginable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반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상상 가능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 최악의 결과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상급 혹은 no, every, all 등의 강조의 수식어가 왔을 때는 비수식어의 관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반적인 형용사들은 후치 수식을 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그런 후치 수식을 하는 형용사들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able이라는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conceivable, imaginable, possible,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Democratic procedure, 민주주의 어떤 여러 절차 과정은 can yield, 이건 producer입니다. producer.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one of the worst result, 가장 최악의 결과 중에 하나. 근데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democratic suicide다. 즉 민주주의의 뭐다? 자멸이다 이런 말이죠. 자살을 하긴 좀 그렇고 그죠? 이 뭐 중우정치라 그럽니까? 중우정치로 잘 나갈 수 있다. 그랬죠. democracy면 이게 뭐버 클래스입니까? 뭐버 클래스입니까? 중우정치로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는 게 역시 최상급으로 딱 표현할 때는 딱 목적어죠. 그리고 이 녀석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수식한다든지 할 때는 관계사절 that, ever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뒤에 후치 수식을 하죠. 그래서 뭔가 비슷한 인식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어쨌든 이 내용을 강하게 묶고자 하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딱 묶는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from time immemorial 하면은 뭔가 기억할 수 없는 시간으로부터 이 말이니까 아주 태고적부터 오랜 세월 전부터 이래 되겠죠. 그죠? 거의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이제 이와 비슷한 것들이 뭐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알렉산더 그레이트 다 뒤에서 지금 수식하죠. 이렇게. 근데 수식이라기보다도 거의 뭡니까? 전체가 그냥 하나의 명사화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명사화 됐는데 어쨌든 보면은 수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들이 다 뒤에 위치하고 있다. 후치 수식의 또 다른 어떤 예들이다라고 정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3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잠깐만요.
지우개가 어디 가버렸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로 해라고 쌤이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possibly 뒤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고, 이때는 지금 possibly 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죠? possible means, 그죠? every possible means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what's the living conditions 하고 imaginably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는 imaginably 요 사이에 딱 들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서 뒤에 나온 living condition을 이렇게 수식하고, 여기도 possibly means를 직접 앞에가 딱 끼어 들어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끼어든 표현을 먼저 한번 잘 볼까요? I tried every possible means to move his heart 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나는 그의 마음을 어쨌든 움직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갖다가 다 시도했어. 위에 볼까요? Use every means possible.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 그리고 do it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한 자주 시도해. 이래 되죠. 이용해. 이래 되죠. 그죠? 이랬을 때 지금 뒤에서 수식할 때는 이 every means 이 의미를 강력하게 묶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능한 했는데 이 가능하다라는 이 의미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즉 가능한 자신들의 능력 내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라면 이거는 뭔가 좀 총체적이죠. 총체적인 느낌을 좀 주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사회생활을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의미. 즉 밑에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행위 주체자가 그 당시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끼어들었을 때는 이게 every possible means 이렇게 끼어들었을 때는 뉘앙스가 이게 every가 my every possible means 좀 이런 의미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의미죠.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활용해 할 때 가능한 이 말하고,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다가 다 했다. 즉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위에부터 볼까요? 그들은 뭔가 견뎌냈는데 the what's the living conditions입니다. 그리고 imaginable 하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죠? 즉 이 세상에서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생활 환경을 갖다가 견뎌냈다 이래가는 겁니다. 이 이미지나는 상상의 주체는 they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들었을 때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양반들이 주어가 뭔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들이 최악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이 상상의 주체는 여기는 일반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여기는 저쪽 행위 주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possible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다 뭔가 동원 가능한 이 말이고, 이때는 이 possible은 주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어떤 그런 생활 환경을 갖다가 예상했다 이런 말이죠. 위에는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생활 환경을 갖다가 어쨌든 겪어냈다 이런 거죠. 이건 범위가 좀 더 넓은 거고, 이거는 들어가면서 한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좀 제한적이다. 이것도 한정적 표현이니까 뭔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사실 별로 실전 영어, 실전 필드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내용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로직 때문에 쌤이 좀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인을 해야죠. 다음 시간 문법 연습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법 연습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공고해 봅시다. 체화해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